10월 26일 진행했던 동부이촌동 재건축 리모델링 비교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설명회는요, 이촌동 내 아파트, 한가람, 대우, 우성 아파트 주민들 일부가 모여서 재건축 추진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이 협의회에서 한영기 전 조합장을 초청을 해서 과연 우리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 나은지 재건축을 하는 것이 나은지 이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하고 진행한 설명회가 바로 이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영기 님이 왜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지 한 2시간 반 정도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제가 전에 올려뒀던 이 영상 있죠? 이 영상의 내용과 비슷한 결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서울시가 기존 용적률 300% 이상인 아파트들도 기부 체납 없이 허용 용적률로 인정해준다고 했으니까 재건축길이 열렸다. 일반 분양 없이 가더라도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낫다. 100% 재건축으로 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회를 2시간 반 다 봤는데 이걸 보고 느낀 점이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 설명회를 보고 어떻게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리모델링 추진하기 좀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영기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게 재건축을 하면은 25평이 나중에 24평을 받거든요, 5구 타입. 리모델링 하면은 25평이 30평을 받습니다. 그럼 면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근데 그런데도 재건축 24평이 리모델링 30평보다 시세적으로 더 비쌀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동부이촌동 아파트들 재건축하면 진짜 그렇거든요. 1대1 재건축해야 돼서 기존 24평이 24평을 받아야 돼요. 근데 리모델링 하면은 30평 정도로 사이즈를 늘릴 수가 있죠. 그러면 에이 무슨 리모델링 30평이 24평보다 나은 거 아니냐, 사이즈가 큰데 다른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물론 뭐 서울 중하급지 정도의 중산층 타겟으로 일반 아파트, 뭐 하이엔드가 아닌 일반 브랜드 짓는 아파트였으면은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평범하게 지어서 24평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뭐 평당 9천 정도 받아서 뭐 20억 초중반, 또 리모델링 30평 하면은 또 시세 좀 떨어지니까 20억 초중반, 둘이 시세 비슷할 수 있죠. 그럼 속도도 빠르고 그냥 리모델링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동부이촌동에 한 위치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좀 하이엔드로 갈 수 있는 동네거든요. 보시면 주변에 용산, 한남뉴타운, 반포가 있기 때문에 다 평당 1억이 넘어요, 주변에. 그럼 동부이촌동도 재건축을 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하이엔드로 뭐 특화 설계해가지고 고층으로 멋있게 지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곳들은 특히 뭐 이렇게 고급으로 지으면은 이 시세가 아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랑.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잖아요. 24평 시세가 뭐 34억 9천, 36억, 뭐 33억, 32억 5천, 뭐 최고가 기준으로는 평당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은 우습고 뭐 시간 문제지만 언젠가는 평당 2억 넘을 거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실제 원베일리가 이렇게 비싼데 바로 길 건너에 뭐 반포 센트럴자이, 그리고 여기 뭐 반포 르엘 이런 데 보면은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여기는 그냥 평당 1억 초반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원베일리만 이렇게 높게 시세가 형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원베일리가 반포 내에서도 랜드마크, 반포 내에서도 상징성을 갖는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수 자체가 여기도 한 3,000세대 정도 되는데, 세대수가 크다 보니 이 외관도 좀 특화가 있고 조경도 좀 특화가 돼 있고 아파트 커뮤니티도 좀 급이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 수요층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처럼 보이고 시세보다 엄청 비싼 것 같아도 그냥 부자들이 살고 싶어서 필요해서 하면은 그냥 비싸더라도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혹시 인터넷 엑셀 방송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 방송은 이제 예쁜 여성 유튜버들 모아가지고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이제 시청자들이 여기에 이제 별풍선이라고 돈을 쏘면은 이제 이 예쁜 유튜버가 나와서 춤을 추고 또 그걸 또 반복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이, 특히 이 커맨도 지커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방송이 2023년 기준 연매출이 400억 이상이 찍혔다고 하는데요. 400억. 그럼 이분은 돈 엄청 버시겠죠. 그래서 실제 이분 사는 집이 레미안 원베일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 50평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버 뭐 1년에 몇백억씩 벌고 사업가들, 그냥 부자들은 사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 좀 자랑할 수 있는 아파트, 비싸도 삽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위치면 안 되는데, 서울 중하급지면 안 되는데 동부 이촌동 정도 입지면은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입지적으로 북쪽에 용산공원 뷰 나오고 또 고층으로 지으면 한강뷰도 나오고
또 서쪽에 용산 업무지구도 바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한영기님이 이 한가람, 한강대우, 이촌우성 통합 재건축을 추천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대략 한 4,000세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4,000세대 정도. 그럼 여기 4,000세대 49층으로 높게 짓고 특화 설계해서 외관 신경 쓰고 커뮤니티 때려박고 하이엔드로 지으면은 충분히 수요가 있을 만한 입지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재건축을 갖는 게 좀 낫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전에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바로 기부 채납 부분인데요. 이게 뭐 확실히 뭐 100% 이거는 이거다.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거 보면은 리모델링 조합, 그러니까 한가람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과 서울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용적률을 좀 정상향 받더라고 하더라도 이 기부 채납을 내면은 25평 보유자가 19평을 받아야 된대요. 재건축을 했을 때. 근데 제가 재건축 설명에 한영기님이 한 걸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서울시가 9월 말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25평은 25평 받을 수 있다. 1대1 재건축 가능하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그 서울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직 100%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부이촌동에서 리모델링 추진하신 분들 그리고 재건축 추진하신 분들이 합쳐가지고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확실히 따지고 나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좀 재건축을 추천드리니까 한번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동부이촌동 한가람, 대우, 우성아파트 주인분들, 소유주분들은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시가 갑자기 좀 재건축에 유리한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기존에 리모델링 잘 하고 있는데 또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또 바뀐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아파트 소유주분들이 단합 잘 해가지고 정말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말이 맞는지 아니면 한영기님 말대로 재건축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선택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1대1 재건축이라도 돼서 25평이 25평 정도 받는 그 정도 사업성이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전 개인적 바람으로는 1대1 재건축 가서 하이엔드로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시세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많은 고민과 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홈즈의 이종호 대표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